해주셔가지고 네. 제 경험상 참석 인원의 한 절반 정도가 하시면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조금만 더 20분 되면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분이 돼서 네, 다음 스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실물 교재인데요. 이게 네, 첫 차시는 애들이랑 놀이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교실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만약에 어 내가 디지털 세탁 수업할 애들 클래스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 차시는 들어내시고 어 로그인하는 방법, 뭐 타자 치는 방법 이런 거를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였냐면 애들이 하는 일상 놀이들을 해보고 그 놀이들 중에서 이걸 컴퓨팅 사고력으로 코딩화할 수 있는 놀이가 있다. 그거를 한번 우리 코딩으로 해볼까 해서 실생활 속에서 끌어오려고 이 차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ICU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A4 용지에다가 그리는 건데, 근데 교재에다가 하셔도 돼요. 교재에 메모지들이 많거든요. 네, 빈 페이지들이. 그래서, 교재에다가 애들이 서로의 얼굴을 1분 동안 그리는데, 친구의 얼굴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네. 절대 종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깔깔깔 웃어요. 1분 뒤에 막 그린 얼굴을 보면. 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인터뷰를 해요. 이름, 고향, 평소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오늘 기대하는 점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인터뷰에서 인접해 있는 친구 네명끼리 서로의 짝꿍을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갖습니다. 이거 한 10분도 안 돼서 하는데 굉장히 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는 클래스가 한 학급이 아니고 막 여러 학급이 섞인 클래스다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저는 담임할 때도 꼭 짝꿍 바꿀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의 입장으로 저는 세 번째를 알아보려고 많이 해요.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알아두면 아이랑 평소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러면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 해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애들마다 캐치하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방 속에 나는 자기 소지품 중에 한두 개를 꺼내가지고 이 소지품에 담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퍼실리테이터 오프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은 중학년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고학년 애들은 특히나 자기 애착 물건들을 잘 설명하면서 자기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369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죠?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이긴 사람만 일어서 있고 나머지는 앉게 해서 최후의 승자한테 이제 뭐 선물을 주는 그런 게임. 그 다음에 또 너도 나도 공감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 여기다가 제가 해놓은 교재에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제가 주제어를 학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2인 1팀이나 아니면 3인 1팀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인원수 봐가지고 한 6, 7팀 나오게 하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하면 생각나는 단어 8가지를 주르륵 쓰는데 남들이 쓸 것 같은 단어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다 썼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예를 들면 첫 번째 팀이 뭐 수업 이랬어요. 그럼 첫 번째 팀 수업이라고 썼는데 6개 팀이 있다고 칩시다. 6개 팀 중에 4개 팀이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라고 했죠. 그 4개 팀은. 네. 그러면 수업이라고 그 팀들만 점수를 4점 얻습니다. 4개 팀만 썼으니까. 근데 이번에 선생님 이랬어요. 2번 팀이. 그때 선생님은 6개 팀이 모두 다 썼어요. 그러면 6점을 갖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공부 이랬는데 우리 팀만 공부를 쓰고 나머지는 안 썼어요. 그럼 그 팀만 1점을 얻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단어가 많을수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규칙성이 아주 뚜렷한 게임이 있다. 뭐가 있을까? 그럼 보통 애들이 가위바위보랑 369 게임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나 369 게임 모두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369 게임을 한번 디지털 새싹 수업에서 같이 코딩을 해보자 해가지고 간단히 369 게임의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엔트리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369 게임의 규칙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나 6이나 9로 나눠지는 수거든요. 네. 나머지가 3이나 6이나 9가 있는 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규칙까지 설명하고 다음 2차 시로 넘어갑니다. 2차 시는 아무래도 코딩이 처음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코딩의 기초적인 개념을 다지고자 순차, 반복, 선택 구조로 이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룸 한번 가보면은 네, 아까 1차 시에 대한 그 ICR 때 1분 타이머나 네,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업 자료 해놨고요. 2차 시가 이제 순차, 반복, 선택 구조 이야기해서 교재가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교재의 출처는 네, 여기 보시면 학교가자닷컴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건 고학년 실과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진이긴 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 순차 반복 선택을 학교종으로 설명하는 네,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 종은 몇 시에 치는지 한번 우리 해볼까 해서 칠판에 한번 써봐요. 그럼 애들 뭐 9시 40분, 9시 50분, 그다음에 중간 놀이 시간 저희는 10시 30분에 끝나서 중간 놀이 시간 20분 갖고 10시 50분 이런 식으로 한번 칠판에 쭉 써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 너희 혹시 종을 누가 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이 친다. 아니면 교장 선생님실에 뭐 종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왜 애들한테 얘기해. 실은 컴퓨터가 치는 거다. 방송실에 컴퓨터에 몇 분에 쳐라, 몇 분에 쳐라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9시 40분, 9시 50분, 10시 30분 시간 순서대로 종을 치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걸 순차라고 한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매번 종을 칠 수 없으니까 월요일도 치게 하고 화요일도 치게 하고 수요일도 치게 하고 이거를 반복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반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종을 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치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안 치게 하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 이런 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차, 반복, 선택을 해보는 걸로 지금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이 우려하실 때 좀 아이들이 그래도 디지털 새싹이면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은데 혹시 조금 너무 이론적인 설명만 해서 지루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하실 수 있냐면 여기 제가 로도코도라는 사이트를 지금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요거 한번 혹시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유명한 컨텐츠라. 네. 여기 가시면 로도코도 들어간 다음에 여기 플레이 온라인이라는 게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가 실행되면서 보통 애들은 파트 1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차 반복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로드 코드로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파트 1부터 네, 20단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자 해서 1단계당 별 3개씩을 받거든요. 최대. 네. 그래서 총 별 60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초반만. 네.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영어 설명이라 네. 여기 보시면 간단하죠. 블록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코딩이거든요. 한 칸씩 이동하는 코딩.
근데 애들이 보면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안 하면 보통 이렇게 드래그로 끌어다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뭐 잘하는 애들은 관계가 없는데 못하는 애들은 막 드래그로 막 끙끙 앓아요. 네. 근데 실은 이렇게 클릭만 해도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고 클릭하는 방법도 있다. 버릴 때는 이렇게 휴지통에 갖다 대거나 이렇게 그냥 바깥에 버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네, 재밌는 코딩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코딩이 짧지만 한 10단계 넘어가면서부터 코딩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 스텝 버튼을 한 칸씩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스텝, 스텝 하면서 아, 내가 한 게 차근차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 맞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거는 20단계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중간중간에 회전하는 것도 있어요.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근데 애들한테 이때 조금 가르쳐 주셔야 될 게, 애들이 회전을 한 번만 시키는 것만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뒤로 돌려면 왼쪽 회전, 왼쪽 회전 이렇게 180도에 회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뒤로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못 돌아가지고 막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몸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90도 회전, 90도 회전, 왼쪽 왼쪽 하면 뒤로 도는 거야라고 한번 안내를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생긴 블럭도 생기거든요. 이건 죽기 블럭인데 이제 10단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동전 먹는 그게 생겨요. 동전을 다 먹어야 별 3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죽기 블럭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코드도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이것도 한 차시 이상 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걸 다 하실 수 없다 그러시면은 네, 잠시만요. 어, 유튜브에 로도코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유튜브에 이렇게 로도코도라고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CBPM 게임즈라는 채널에 지금 로도코도 올린 게 있어요. 이게 그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쭉 그냥 정답을 올려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순차 반복 선택할 때 로도코도라는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다. 교재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9 게임을 하려면 변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엔트리 가가지고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엔트리를 가서 하는데, 혹시 엔트리 평소에 다들 많이 쓰셔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네, 처음이신 분들이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엔트리가 그 학급 만들기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일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엔트리 한번, 들어가시면은, 네, 한번 미리 들어가 보실까요? 엔트리를? 네. 어차피 오늘 실습하는 걸 잠깐 보셔야 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엔트리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해야죠. 네, 엔트리 검색해라, 들어가라.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시면 제가 여기에 네, 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여기에는 안 걸어놨거든요. 네, 이쪽에 예, 이렇게 사이트 누르면 바로 엔트리 넘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학급이 있거든요. 나의 학급. 여기서 새로운 학급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기 학년반 이름 쓰시고 뭐 공학초 다시 1 그다음에 학년
이게 혹시 학년군으로 수업하시면 그냥 적당한 학년 한 개만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어, 네, 학급 소개 적당히 쓰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만든 학급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군요. 예, 여기 보시면 학생 관리라고 있어요. 학급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학생 추가하기 누르시면은 일괄 생성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하게 참여하는 아이들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다 넣으시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PDF로 해가지고 인쇄한 다음에 애들한테 다 하나씩 종이로 나눠주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애들은 그거 보면서 로그인하니까. 근데 혹시 그러기가 번거로우시면은 저처럼 아까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준 것처럼 엑셀 파일 이용하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엑셀 파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돼가지고 네,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비밀번호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작품 만들기 들어가 가지고 변수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점이 그 A 모듈은 고학년이 적합해요. 왜냐하면 3, 4학년 애들은 실은 나머지 있는 나눗셈을 하는데 3학년은 아직 안 배웠을 것이고 나눠 떨어지는 나눗셈을 보통 하니까요. 4학년 애들은 이제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들한테 난이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A 모듈은 고학년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고학년들이라고 요 변수 개념을 또 가르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수학으로 치면 방정식의 X 개념인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게 맞죠. 네, 배우지 않는 게 대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변수 개념을 가르치실 때는 여기 교재를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하셔서 실은 아이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실은 교사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369 게임 코딩을 완성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는 여기 보시면은 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엔트리에 변수 여기 속성의 변수 눌러가지고 변수에 이제 x를 10으로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x 10을 가지고 이제 10만큼 더하기 이렇게 했는데 변수의 필요성을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369 게임을 만들려면 어쨌든간 엔트리 보시 1부터 뭐 예를 들면 100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1을 1초 말하기, 2를 1초 말하기 해서 100을 100초 말하기까지 하면은 100개의 블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100개의 블록을 다 넣는 건 시간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변수랑 반복 블록을 사용하면 이 100개의 블록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네, 변수 x로 두고 99번 반복하는데 x를 1만큼 더하기 하면은 1부터 10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블록만 가지고도 1부터 100까지 말하는 거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반복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네, 안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69 게임 코딩을 하거든요. 네. 여기가 실은 기초가 있고 심화가 있는데 기초까지만 가시면 돼요. 네. 기초도 실은 애들이 이게 지금 기초 완성인데 여기 가시면은 요 예시 작품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클래스룸에 여기 누르시면은 네, 저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가 저는 코드 보기로 나오는데 선생님들 리메이크 하기로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누르면 제가 했던 그 교재에 실려 있는 코딩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그냥 완성된 걸로 설명을 아니다, 보여드려야 될까? 네, 한번 그냥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하는 거 그냥 네. 제가 그냥 애들이랑 수업한다 생각하고 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작품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한 다음에, 네. 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선은 우리 엔트리봇한테 369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부터 100까지 말하는 거를 이제 블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돼 해가지고 요 반복하기 요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우선은 아까 배웠던 변수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 변수 추가하기가 있거든요. 그 변수를 저는 A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 네, 변수의 처음 기본값은 0으로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아마 네, 변수 블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네, A라는 블럭이 아마 생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변수 A 값 생성됐죠. 네, 원래는 없는데 여기 변수 자료에 가보면 요 세 개 블럭까지밖에 없는데 변수를 추가하면 여기 밑에 블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네, A를 처음에 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씩 더하면서 말을 하게 해야 1부터 100까지 말을 하겠죠. 그래서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100까지 말하는 걸 할 거니까 100번 반복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A에 1만큼씩 더해가지고 하면은 음, 시작 누르면은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여기 카운팅이 돼서 올라가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이나 6이나 9 숫자가 나오면 짝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를 말하게 하려면 선택 블럭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조건 블럭이죠. 여기 보시면 어, 만약에 참이라면 그 다음 아니라면 요 블럭이 있어요. 네, 요거를 여기에 끌어오라고 한 다음에 네, 만약에 3이나 6이나 그 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나 6이나 9가 된다. 그러면 짝을 말해야겠지.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짝을 1초 동안 말하기라고 해야겠죠. 네. 짝을 1초 동안 말하기. 그 다음에 아니라면 그 숫자를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네. 똑같이 1초 동안 말하는데 그 숫자는 A라는 변수 그대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말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369 코딩이 끝난 건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죠. 예, 이 조건을 만드는 걸 애들이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 판단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블럭이 있습니다. 네, 같다라는 블럭이 있죠. 네, 요 같다라는 블럭에다가 이제 음, A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 블럭 가보시면은 네, 계산 블럭 가보시면 우린 나머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수 A 변수 A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면 그쵸?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6이라면 그 다음에 이게 9라면 네. 3 또는 6 또는 9거든요. 네, 나머지가 이랬을 때 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럼 이거를 요 좁은 요 참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시면 또는 있거든요. 또는 네. 요거를 요렇게 두 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첫 번째 이걸 어려워요. 애들이 이게 확대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쉬운데 애들이 요 드래그가 어려우니까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요러면 3 또는 나머지가 3 또는 6 또는 9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저 참이라는 곳에 전체를 끌어다가 붙이면 네,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369 하는 이제 기본적인 네, 엔트리 봇을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0까지 가면 네, 어떻게 되는지 쭉 보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기초고요. 심화는 뭐냐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하다가 선생님 만들었는데 얘 이상해요. 얘 오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33이면 3이 두 개니까 짝짝을 쳐야 되고 36이면 3하고 6이 등장했으니까 짝짝 쳐야 되잖아요. 네. 짝을 두 번 쳐야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짝을 한 번만 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31부터 39까지는 무조건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계속 짝짝짝짝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맞다.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근데 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클래스는 거의 별로 없거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심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들이 있다면 진짜 코딩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여기 가가지고 네, 여기 가셔가지고 네, 여기 아깝게 그대로 실행이 됐네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길어졌죠. 네. 이제 짝짝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짝을 한 번 더 치게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A 모듈은 이렇게 4차 시를 하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4차 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A 모듈로 하고 싶은데 저거를 4차 시간에 가르치긴 무리일 것 같다 싶으시면 B 모듈을 안 하시고 그냥 A 모듈을 8차시로 쭉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나는 A 모듈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다. 그러면 B 모듈을 8차시로 쭉 끌어가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목표될 거는 A 모듈, B 모듈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어떤 그런 거는 버리시고 애들 수준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 모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B 모듈은 나만의 챗GPT 만들기거든요. 네. 그래서 B 모듈은 이제 교재 조금 넘어가 가지고 네. 처음에 그래도 A랑 B 모듈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 뭐냐면 A 모듈은 기존에 있는 코딩 블럭을 쓰는 거고 B 모듈은 어, 인공지능 블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해요. 실은 A 모듈 할 때는 엔트리 로그인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앞에서 배우게끔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 거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이라는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네, 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코딩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교재 이름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차용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인공지능 기술 네 가지인 음성인식, 문자인식, 이미지인식, 동작인식을 간단히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랑 아까 말한 기술 네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학습지에다가 한번 나만의 인공지능을 구상해보는 간단한 1차 이론적 수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탭을 좀 끄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클래스룸을 꺼버렸나 보네요. 네.
여기 수업 가보시면은, 네, B모듈 1차실에, 네,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해가지고 선생님들 실제로 1차시 때 수업하실 슬라이드도 제가, 네, 여기 참고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수업하시면 됩니다. 네, 이론적인 수업을.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시면 그 애들한테 더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 예시 작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해봐 하면은 애들 거의 열애하고 다 인공지능 스피커만 하거든요. 애들 주변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 넣은 거를 인공지능 스피커 말고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조금 사고 확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저희 반 애들이 했던 건데 머리끈이랑 음성인식 기술을 합쳐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학생들이 머리끈을 그렇게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끈아 어딨어 하면은 띠리링 띠리링 울린다거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머리끈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옆에 친구는 거울이랑 이미지 인식을 합쳐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딱 거울에 섰을 때 내 몸을 쭉 이미지 스캔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는,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알려주는 그런 건강 거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예를 뭐 들었냐면 저는 신발을 예를 들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친목 때 배구를 하는데 신발끈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이렇게 음성인식기, 신발에 음성인식 기능을 넣어서 신발끈 묶어줘 하면은 알아서 묶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신발. 아니면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2돌 됐거든요.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 막 넘어져요. 네. 넘어져가지고 우리 둘째 신발에다가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을 넣어서 혹시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띠링띠링 알려주는, 네, 장애물 인식하는 신발, 네, 그래서 넘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많은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주 쓰는 물건 가지고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경으로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안경 없이 못 사니까. 그래서 안경에 뭐 문자 인식 기능을 넣어가지고 영어책을 보면 알아서 번역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안경.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재밌는 발명 기법처럼 수업을 하는 거를 1차 시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2차 시로 넘어가면은요. 2차 시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블록을 해가지고 어, 칭찬봇이랑 자기소개봇을, 챗봇을 만드는 게 쭉 나와요. 근데 실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자기소개 챗봇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엔트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만들기 들어가 가지고요. 네. 여기서 애들한테 좀 한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주셔가지고 캐릭터랑 배경을 정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시 작품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가보시면 네, 3, 4차 시에 가시면 제가 아닌가요? 2차 시에 했나? 아,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자기소개 챗봇. 네. 하시면 여기 예시 작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녕 해가지고 이 챗봇한테는 지금 이름에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질문, 취미와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름과 관련된 어떤 질문을 물어봐도 자기가 이름을 대답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하면은 내 이름은 루카야 이렇게 하죠. 네. 너 이름은? 다른 질문을 해도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죠. 네. 그 다음에 너 나이는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아, 이게 오류가 있더라고요. 엔트리 자체에 오류입니다. 코딩은 관계가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면, 네, 대답하는 챗봇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 가셔가지고 캐릭터랑 배경을 선택하게 해요.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배경만 간단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애들한테 하실 때는 그 별거 아닌데 꼭 반드시 엔트리봇을 클릭하고 코딩하라고 꼭 주의를 주셔야 돼요. 간혹 요 배경에다가 코딩을 해가지고 선생님 제 엔트리봇은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안 떠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배경에다가 코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트리봇을 클릭한 다음에 네, 코딩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안녕. 나는 자기소개 챗봇이야 라고 네, 4초 동안 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은 질문을 무한히 해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아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이 궁금하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쓰는 창이 입력 창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요거거든요. 네, 자료 칸에 가보시면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엇이 궁금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네,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뜨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우리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것 같아? 이미지로 할 것 같아? 텍스트로 할 것 같아? 소리로 할 것 같아? 물어봐. 애들이 거의 다 텍스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아주 잘했다. 그럼 우리 한번 텍스트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소개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를 간단히 이름, 나이, 그 다음에 학교 세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 나이에는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 학교 물어보는 질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여기 부분을 꼭 다 같이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해가지고 모델이 해가지고 읽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5개 이상 입력해야 요 인공지능 학습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엔트리에서는 데이터 개수를 쉼표로 구분한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쉼표로 구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세 문장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쉼표로 구분하게끔 이렇게 네, 요렇게 애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타자 속도 있는 애와 없는 애 차이가 극명하게 작업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자 속도가 느린 친구들이 있다면은 클래스룸을 가시면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갔다가 여기서는 바로 복사 안 되거든요. 여기 자료 보기를 눌러야 돼요. 네, 자료 보기 누르라고 한 다음에 이걸 타자가 느린 애들은 한 문장 정도 치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복사해서 보조 강사 선생님이 여기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복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아이들이 다 치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새싹이 이런 컴퓨팅 사고력이나 코딩의 목적도 있지만 타자나 뭐 클릭이나 드래그와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 소양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올리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쳐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학습하기 누르면 인공지능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너희가 만든 인공지능이 한번 잘 분류하는지 확인해 볼까?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이름, 그 다음에 나이는 분류 잘하네. 학교 어디 다녀? 그러면 학교로 분류하죠. 너희 인공지능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했으면 이제 적용하기 눌러볼까? 그러면 여기에 없었던 인공지능, 너희들이 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럭이 생겼어. 그럼 자, 여기다가
자, 이제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자, 요 아래다가 일단 해보자. 만약에 자, 인공지능 블럭 여기 보시면 학습한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엔트리를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인데 네. 죄송해요. 여기부터 해야겠네요. 자, 만약에 분류 결과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챗봇에 문장을 썼는데 그게 이름과 관련된 문장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은 나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내 이름은 김창원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 볼까?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자, 만약에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한다. 그러면 몇 살인지 대답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11살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해야겠죠. 그럼 또 복사를 해서 또 하나 붙여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분류 결과가 학교라면 나는 공항초등학교를 다녀라고 말을 하게 해야겠죠. 그럼 요렇게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시켜야 되니까 여기 아래다가 하면 챗봇이 완성이 됩니다. 자기소개 챗봇.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이게 맞아. 이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작동이 안 되고요. 네. 이게 그니까 조금 이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생겨요. 그러면 애들한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일단 그럼 저장해 볼까? 그럼 저장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가지고 여기서 하면 돼요. 네, 여기서 하면 잘 되더라고요. 마이 페이지 가면은. 네. 자, 엔트리 홈 가가지고 마이 페이지 가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거 네, 한번 해보면 네. 음? 잠깐만요. 제가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다시. 네. 제가 깜빡했군요. 이걸 하나 안 넣었어요. 네. 요거. 그렇죠. 대답을 기다리고 나서 네. 이 대답을 이름인지 나이인지 학교인지 분류를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요걸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가시면 대답이 있거든요. 네. 대답이란 거는 여기 아까 입력창에 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예, 이러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소개 챗봇을 만드는 걸 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갑니다. 예, 엔트리를 처음 하거나 코딩이 처음 하는 아이들은. 혹시 엔트리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이거는 한 차 시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엔트리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감정 공유하는 챗봇만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하시면 되고, 우리 클래스는 좀 코딩이 기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름, 나이, 학교를 물어보는 챗봇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시간이 더 많고 더 전문가라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대답해주는 챗봇을 만들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요새 나온 챗GPT의 원리야 해가지고 생성형 AI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 원리로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요새는 저는 뭐 하냐면 근데 애들아 생성형 AI가 초등학생들은 사용 금지인데 요새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생성형 AI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름, 나이, 학교를 한 것처럼 너희가 공부하는 교과들의 내용들을 다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생성형 AI가 나왔거든. 그거 한번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아이 AI라는 초등학생용 생성형 AI를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 가보시면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설명을 쭉 한번 애들한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어부터 수학, 사회 해가지고 네. 다양한 네. 어, 인공지능 생성형 AI 챗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님과 톡톡은 요 캐릭터 이름 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조선 왕들 중에 한 명 선택해가지고 조선 왕이랑 진짜 채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유물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울리가 세종대왕의 입장이 돼서 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막 재밌게 세종대왕님, 대왕님 생일이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요. 네. 해가지고 재밌게 챗봇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았으니까 더 확장된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걸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애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8차시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 아까 A 모듈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실은 그 클래스룸 가보시면은 바깥에 가보시면 어, 여기 국리목고대 3기라고 해가지고 사회자 배려 전형으로 만든 또 그게 있거든요. 여기는 A 모듈이 지금 그 수학 쪽이 아니고 엔트리 그 로드코드를 아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산타 추적기라는 되게 재밌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요런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개의 컨텐츠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코드와 함께 추물이나 코드 실험실은 아이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A 모드를 너무 못 따라올 것 같은 클래스라면, 근데 따라올 수 있는 클래스라면 한 번쯤은 저는 실은 너무 쉽거나 흥미로운 거 하는 것도 좀 음,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애들이 어려운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능력이 된다면, 아까 369 게임 기초 정도는 A 모듈에서 다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가 목포대학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컨텐츠와 역량을 잘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이번 3기 때 신청한 아이들이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수업에 관련돼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행정적인 것도 괜찮고요.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도 괜찮고 육성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음, 너무 완벽한 워크숍이었나요? 네. 채팅이나 네, 그 네, 질문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어,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가지고. 혹시 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수업에 관한 문의사항이랄지 뭐 행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리 혜린쌤한테 네,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통해가지고 또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게 선들 조금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 지금 가입 들어간 로그인 계정 있죠? 네, 그거는 잊지 마시고, 네, 그거를 갖고 계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는 아마 당일에, 네, 책자로 아마 강사용도 같이 함께 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혜림쌤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지금 강연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업 하시기 전에 꼭 아이들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수업하신다면은 좀 더 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디지털 대사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